해리단길에 가게 앞 가림막을 설치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맞은편 가게에도 내용 증명을 보내며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은 이번 사례가 합법적 불공정 사례라며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의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여부가 6일 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의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부산의 학교 강당 확보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가운데 부산시와 교육청이 2022년까지 학교 강당 42곳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방송에서는 지난주 해리단길 가게 앞 가림막 설치 논란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런 사태가 수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합법적 불공정 사례 1호라는 편말까지 내걸렸는데요. 부동산 업체에서 보낸 내용 증명과 지적도 등을 통해 현장을 더 깊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펜스디 보이는 하얀 건물. 이곳의 1층에는 특색 있는 해리단길 가게가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걷고 있는 이 길 바로 그 문제 현장입니다. 좌측은 상가 3곳이 모여 있고요. 우측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 키만한 가림막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가게와 가림막 사이의 거리는 어떨까요? 제가 직접 그 폭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60cm 정도에 불과합니다. 가게 앞이 가로막힌 황당한 모습을 지역 주민들도 관광객들도 발길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이 동네 다 망가졌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앞에도 마찬가지고. 보기 안 좋지. 왜 관광객들이 오면 가설치해 놓으니까 보기 안 좋지. 관광객들한테 해리단길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미지를 좀 주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해리단길에 이렇게 흉물스러운 가림막이 설치된 지 어느덧 보름이 흘렀습니다. 그 가림막에는 이렇게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내용을 읽어보면 해리단길을 지켜주세요. 해리단길을 남겨주세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웃입니다. 정말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네요. 힘내세요. 등 정말 많은 염원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흉측스러운 가림막 설치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적도를 통해 살펴보면 이미 가림막이 설치된 면적 27제곱미터와 바로 옆 11제곱미터, 그리고 맞은편 28제곱미터의 부지로 평수로 환산하면 8평에서 3평 수준입니다. 지난달 28일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은 맞은편 가게와 빌라 입주민도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공로로 이용되고 있는 길의 통행료로 매달 127만 500원을 지급할 경우 통행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주민은 1978년 허가를 받고 80년에 준공돼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오다 갑작스러운 통행료를 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이제 그 개발해서 이거를 자기네들이 이제 경매를 낚시를 받았어요. 받자마자 아마 이게 바로 날라온 것 같아요. 땅주가 그전에는 저희한테 통행료든 사용료든 전혀 지금 40년 동안 살면서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희들은 진짜 당할 수가 없었던 게, 이러한 해리단길 논란에 하태경 의원은 합법적 불공정 사례 1호로 선포하고 이에 대한 적극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면 조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련된 정부기관에게 질의서를 다 보낼 거예요. 캠코나 금감원, 경찰, 수협, 국토부 등등 정부 기관을 통해서 조사하게끔 할 거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건지는 그 1차 조사 작업이 끝나고 따로 입장을 발표할 겁니다. 철길 배후부지였던 조용한 동네에 개성과 젊은 감각이 더해진 카페와 음식점들로 주목받은 해리단길. 쇠파이프와 가림막 설치로 인한 안타까운 유명세는 어떠한 종지부를 찍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토지 소유자인 업체 측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저희 CJ1로 부산방송은 앞으로도 이번 진행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가정마다 김장 계획들 세우실 텐데요. 그런데 올해는 배추값이 폭등하면서 김장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배추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물론이고 상인과 소비자 모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성기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배추밭입니다. 수확을 앞둔 가을 배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줄어든 수확량 때문에 농민들은 시름이 깊습니다. 초가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들면서 배추 농사를 망친 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통이 뭐 농구공만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씩 작게 처진 거는 뿌리가 망가지고 속으로 골병드는 게 많아요. 그래 한 30% 정도는 올해 출하량이 줄고. 여기에 가을 장마와 잦은 태풍까지 불어닥치면서 고랭지 배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생산량이 줄다 보니 시장에 출하된 배추값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배추 상품 한 포기는 5,300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50% 넘게 올랐고 평년과 비교하면 무려 85%나 폭등했습니다. 배추값이 오르다 보니 김장 비용도 부담이 되면서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울상입니다. 이게 비싸면 안 잡수시니까 이게 적당하게 1,000원에서 1,50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야만 공평하게 모두 이루어져야 되는데 비싸면 안 먹잖아. 10포기 하던 분이 5개도 안 오거든.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상한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은 30만 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10% 정도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농협과 미리 계약해 재배한 배추 4만 4천 톤을 김장이 집중되는 하순부터 시장에 공급하는 등 특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지난달 28일 장례식 조문을 가던 중 터널 차량 화재를 진화했던 소방관들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3명의 소방관이 특별 승급하게 됐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4일 오전 부산시 주간업무회의에서 터널 차량 화재를 초기 진화한 강서소방서 조백은 성치훈 소방관과 항만소방서 김준근 소방관에 대해 특별 승급을 지시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들이 몸을 아끼지 않는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시민 영웅이라고 칭송하고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부산시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는 국정과제 등 주요 추진 성과가 우수하거나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업무 행태를 개선한 사람에 대해 특별승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해 시행 이후 실제 적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의 인구는 줄고 있는데 반대로 가구 수는 증가세입니다. 이런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야 지역에 필요한 정책들이 나오겠죠. 6일부터 인구와 가구 정책의 기준이 될 가구주택 기초조사가 시행되는데요. 오늘 미니 인터뷰에서 동남지방통계청 홍병석 청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남지방통계청은 부산과 울산, 경남을 관할하는데요. 주로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네, 동남지방통계청은 관할적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사업체,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소비자 물가, 네. 그리고 인구수, 그리고 실업률 등과 같은 국가 기본 통계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국가 기본 통계뿐만 아니고 부산, 울산, 그 동남권 권역의 지역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지역 특화 통계를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 관련 그런 교육도 중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년 11월에는 통계청 주관하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19년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네. 2019 가구주택 기초조사, 시청자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2019 가구주택 기초조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 및 주택의 기본 정보를 수집을 해서 내년에 있을 인구주택 총조사 등을 위한 행정자료 보완과 조사구 설정 및 요도 작성을 위한 그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네. 통계청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를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 센서스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 이런 그 행정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주기적인 그런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오는 2020년 인구축토 총조사와 농림업 총조사의 모집단을 구축하고 네. 표본 틀을 구축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가구나 주택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좀 조사가 이뤄지는 건가요? 이제 기준 시점이 2019년도 11월 1일 0시가 되겠습니다. 네.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모든 빈집을 포함한 거처 및 가구가 조사 대상이 되어 있고 조사 기간은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조사 방식은 조사원이 직접 그 현장을 방문해서 거처와 가구를 직접 확인하고 일부 표본으로 추출된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면접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면접 조사는 이제 그 태블릿 PC를 활용한 그런 그 전자조사로 조사가 이루어지겠고요. 네. 아울러서 080 콜센터를 활용한 전화 조사도 병행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이제 2019 가구주택 기초조사는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을 좀 갖고 있습니까? 예,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전에 종이조사표를 가지고 조사를 했던 방식이 예. 이번에는 그 태블릿 PC를 활용한 조사표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조이가 없는 그런 조사로 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조사를 통해서 이제 조사 효율성과 정확성을 크게 높일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태블릿 PC의 조사구 명부와 조사구 요도, 조사표 자체가 이렇게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 비용도 크게 경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신기술인 GIS와 GPS를 태블릿과 연계해서 조사원이 현장 조사를 하는데 실시간으로 조사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중복과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IT 기기를 활용한 집중형 조사 체계로 전환을 하게 됨으로써 상황실 또한 읍면동 상황실에서 시군구로 이렇게 통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조사 방식이 조금 바뀌면서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이런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수차례 전문가 자문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시험조사와 시범 예행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2017년부터 19년까지 추가되는 어떤 신규 주택을 반영을 하고 행정자료에 의한 변동사항을 명부에 반영을 해서 중복이나 누락이 없는 그런 기초 명부를 완성을 하였습니다. 이런 행정자료의 그 보완과 상호 연계 분석으로 방문 조사 가구도 크게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전히 가장 중요한 건 아마 국민들의 참여도가 맞습니다. 아닐까 싶은데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좀 하고 계신가요? 네, 통계청에서는 통계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체 접촉률이 가장 높은 TV와 미디어 디지털 그 매체를 중점 그 광고 매체로 선정을 하고 네. 언론 및 옥내외 그리고 교통 광고 채널 등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는 조사원들의 적극적인 그런 태도와 사기가 조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어떤 별도의 홍보 콘텐츠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밀착형 그런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변화, 긍정적인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2019년 가구주택 기초조사에서는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그 시작은 국민들의 응답에서 시작된다는 그런 점을 전달하기 위해서 네. 특별히 내일의 변화는 당신의 이야기로부터라는 핵심 메시지도 도출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이러한 그 대규모 통계조사 이외에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통계조사는 사업체,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응답자의 부담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통계 기법을 선진화하고 그다음에 그 행정자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올바른 응답이
올바른 정책을 위반하게 되고 또 올바른 정책이 국가와 우리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연결된다는 점을 좀 인지해 주시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와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일 부산 진구 백양마을에서 마을 공동체인 백양마을 사람들 주최로 나눔장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6년째를 맞는 이날 행사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벼룩시장을 여는 등 아나바다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음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역민들을 위해 공연을 펼치는 가을 음악회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2019년 3분기 CJ헬로 부산방송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회의가 4일 해운대 사옥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시민기자 확대를 통한 지역 밀착 콘텐츠 제작 방향과 재난방송의 특보 시스템, 부산만의 특색을 살린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CJ헬로 부산방송은 지역과 소통하는 시청자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과 지역 채널 발전을 위해 분기마다 지역 채널 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의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여부가 6일 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의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앞서 지난달 25일 국토부에 이들 지역에 대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산의 학교 강당 확보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가운데 부산시와 교육청이 2022년까지 학교 강당 42곳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산 지역은 632개 학교 중 다목적 강당이 있는 곳은 448곳으로 강당 확보율이 70%입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는 16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전국 평균인 79%보다도 낮습니다. 하지만 현재 16개 학교에서 강당 건립이 진행 중이고 42곳이 확충되면 강당 확보율은 80%에 달할 전망입니다. (11월 5일) 기상정보입니다. 5일 화요일 부산 지역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11도, 낮 최고 기온 21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맑겠으나 중부와 전라도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남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에서 1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큽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을 단풍철을 맞아 저희 부산방송에서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가을이 예쁘게 담긴 사진을 부산방송 페이스북 페이지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부산방송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